위탁을 맡고 있고 종사자 수는 총 12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무보조나 교감사 통번역까지 하면 26명입니다. 저희 센터는 안산시에서 이제 증가하는 이주 2세대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일찍이 있었고, 그리고 안산시는 동포근로자와 난민이라든지 유학생 가정 등 되게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결혼 이민 가정 중심의 그런 정책과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의 고민으로 인해서 안산시에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센터 보시면 저희 처음에는 12세까지 아동 청소년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2013년부터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 국적 청소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이 아이들의 이제 정서 지원, 한국 정치를 위한 정서 지원과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서 지역사회로 학교나 다른 곳으로 내보내려고 봤더니 이제 진로와 관련한 자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진로 프로그램과 진로 진학 상담실 그리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저희가 대안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력심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기관으로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아이들 저희 센터에서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학력심의에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이 더 늘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3개 반 한국어 교실 운영했다면 그 전에는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1개 반, 2개 반이 학교에 안 가고 싶은 아이들이었다면 지금은 전체가 다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원과 내용에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에 많이 가고 싶어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안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또 때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들과도 협력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일반 청소년으로서의 지위도 또 인정받고, 그리고 일반 청소년과 동일한 그런 교육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원과, 그리고 이주 배경에 특화된 그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과는 이제 다문화 교육 민간 네트워크라든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것들,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복지 안전망으로 해서 아이들이 또 복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안산에서는 다문화 학대 피해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을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전 협의체에서도 이주민분과 청소년분과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산시 인구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주민 인구가 전체 주민의 13% 정도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아동 청소년은 또 1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이라고 부르는 단원구의 한 동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었는데 지금은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단원구 쪽에 밀집되었던 인구가 점점 상록구 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저희가 학교에 다녀야 되는 연령이라고 추정하는 인구가 한 6,700명 정도이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실제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고, 일반 모든 재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 배경의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해서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이용자도 그에 맞춰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아이들 특히 이제 초중 고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자로 보면 안산은 동포근로자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 가정도 많고 외국인 가정, 결혼 이민 가정의 아이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시면 이제 저쪽에 동북아시아, 중국과 한국 국적은 한국 국적은 대부분 결혼 이민 가정의 아이들이고요. 중국은 이제 동포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 아이들은 대부분 결혼 이민 가정의 아이들인데 역시 베트남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대부분 고려인 동포 아이들이고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초기에 욕구별로 해서 진로 진학 초기 상담을 하고 아이들 욕구별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아이들은 바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어나 적응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 센터에서 머물면서 기초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고 공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교육에 적응 못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 저희 학습진로지원센터 꿈다리를 통해서 검정고시반에서 학력취득 지원하고 대입도 지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각자의 진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아이들 위해서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심리정서 지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개개별에 또 맞춤형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통역사를 파견해서 지역에서 통역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역사를 파견하고 있고, 아이들의 통합과 또 자율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자치공동체 활동과 문화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정착 단계, 통합 단계, 자립준비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네. 저희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한국어 과정인데요. 예비학교 과정과 일반 한국어 과정이 있어서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과 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진로 한국어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서 3개월 단위로 공부를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진학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도 아이들이 밀집 지역 위주였다가 안산시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한국어 강사를 별도로 채용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자원이 부족한 곳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16개 기관 100명의 아이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어나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 여성들이 워낙 역사가 좀 시간이 되니까 그분들이 통역을 해주실 수 있는데,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고 양성을 해서 파견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역사 파견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꿈키움센터라고 아이들 비행 예방 센터가 있습니다. 사소한 비행 같은 것에 연루된 아이들이 이제 교육 이수 명령이 떨어지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 사건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누적되어 있었던 아이들이 통역사 파견을 통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재범하지 않는, 그리고 비행에서 이제 벗어나는, 한국에선 이런 건 안 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학대 피해 아이들과 같은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교육기관에서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오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총 14개 학교 32명의 아이들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학력 인증 과정이라서 저희가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국영수사과 과정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본인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원적 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적응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심리정서 지원 사업도 집단 활동과 또 개별 치료, 그리고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까지 해서 아이들의 변화하는데 부모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문화 활동도 저희 지역사회 안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아이들이 섞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기본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재에서는 서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서점을 한 번도 못 가봤든지 바다를 본 적이 없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그런 기초 배경,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적응할 때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프로그램 관련해서 1:1 진로 상담과 컨설팅, 그리고 아이들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직업 체험, 또 대학 학과 체험이나 인턴십도 하고 있고요. 진로 캠프 통해서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습 진로 지원 센터는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학력 취득을 원할 때 검정고시 과정이랑,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만 몇 개월 배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 미리 교과 학습을 준비하고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학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교과 학습반도 있고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또 여기에 와서 교과 학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 사교육 학원을 가기에는 한국어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과외를 하기에는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아이들도 연간 60에서 7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습진로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반 아이들 수여식 사진이고요. 아이들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합격률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난민 가정들도 저희가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시에 지원해서 성장기의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초기부터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요. 지지체계 구축은 저희가 아이들의 지지체계도 되어주지만 아이들도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 아이들의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함께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을 해주신 분이 음수현 국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제가 먼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우리는 충청남도의 교육위원회 저는 위원장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미 센터장님 우리 방문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 의원님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김은기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방한일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재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위원회 양미자 수석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문위원님,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시는데 충청남 도청 우리 외국인 정책관가요? 예, 우리 강혜련 주무관님, 예, 그다음에 장영우 주무관님 같이 오셨고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쭉 오셨습니다. 교성부 팀장님, 그다음에 김길 팀장님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외국 연수를 가는데 다른 나라를 정하지 않고 이번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어요. 충청남도 교육청과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선생님들도 교류가 있고 다문화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녀왔고 저희 안산시 글로벌 이 청소년 센터가 다문화 학생들에 있어서 지자체와 함께 가장 그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설명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세밀하게 네. 촘촘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들어도 한번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그 도청의 공무원분들까지 오셨는데 우리 과연 충청남도의 어떤 다문화 관련한 이 정책과 조금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안안산의 가족센터하고는 또 교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랑 교류가 있지? 아마 그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고려인 동성자녀들도 있고 가족,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도 거기서 많이 살고 있고. 궁금한 거 어떤 거 저희가 한 15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촘촘하게 쌓였고 많은 방향 전환이 많이 일어났고요. 저희도 뭐 그 결혼 이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동포 가정으로 갔고 이제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노동자 가정 자녀, 이세훈포 자녀들이 이제 들어올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만 지금 졸이고 있고 안산도 너무 많아서 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아마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주시면 저희 고민도 같이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안산이 이주민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관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이주민들한테는 기착지 처음 와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도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노동시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다 또 다른 지역으로 뭐 경주, 김해, 그다음에 청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또 국내 이동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을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아직 막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국내 이동을 하시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안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지지체계, 그러니까 가족센터처럼 그러니까 지원망이 형성이 되어야지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어떤 공백 없이 좀 아이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15,000명 중에 여기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한 2,400명 좀 넘게 보고 있고요. 올해로 치면은 한 뭐 2,700~800명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0분의 1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학교에 가서 곧바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저희 센터를 거쳐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이제 한국어도 예비학교는 한국어가 전혀 안 돼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에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애들이 곧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한 4개월, 5개월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나 서류가 없거나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준비를 좀 하고 오는 친구들은 학교로 곧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에 곧바로 들어간 친구 중에서 뭐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는데 의사소통은 되지만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수준이. 그러면 저희 대안학교로 오거나 아니면 심리정서 지원으로 연계가 됩니다. 학교를 통해 가지고 뭐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위센터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뭐 연계가 오는데 통역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간신군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통역이 안 돼서 이제 이따가 저희한테 연계되는 뭐 그래서 통역사를 파견해 가지고 통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심리정서로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도 그런 청소년 대상에서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언어나 문화의 장벽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해서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센터가 있다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도 조금 민감하고 언어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곧바로 좀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어렵게 이렇게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10분의 1이면은 나머지 10분의 1을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 외로 이제 여기서 더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까 요거 싶은데 여기에 포화 상태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록분소를 사실 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100%는 안 되죠. 네네. 학교가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 또 의원님들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다문화 학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드디어 법이 생겼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예산도 그 문건으로 보면은 뭐 1년에 1,000억씩 정도 4년에 4천 몇백억을 지금 뭐 지원하겠다 이 계획이지만 거기에서 아마 조금 내려오면 학교가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안의 자원으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역센터하고 학교를 잇고 가족을 잇고 뭐 이런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입학을 시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바로 입학을 한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시 저희 쪽으로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주말반도 있고요. 아니면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복지사가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고 안 되는 아이들을 또 저희한테 보내고 네네네. 그 중에서 또 언어가 되는 아이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다른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연결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안산시에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걸 위한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아산 출신 김은교 위원님 자꾸 아산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충청남도의 학생 수가 한 25만 명 정도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5.6%가 다문화 학생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아산 천안이 제일 많아요. 한 800명이 넘는데 요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한글 교육 문자 해독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도 입국했다가 한 5년이나 한 10년 있으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그 직장인 근로자의 자녀분들이 있다 보니 더 그 한글 문자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에 자기가 머물던 성장하던 곳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산시도 안산시 못지않게 다방면으로 서희 그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충청남도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경기도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지 부족하지.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좀 예산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산시는 분포면하고 신창면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계 근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 그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학교는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한국 학생들이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저기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한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고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다문 학생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도교육청하고 도에서는요 경기도가 예산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한국어 학교 예산이 저희가 제일 큽니다. 다른 예산들은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데 그게 지금 1억 9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10%를 도에서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도에서. 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 사업으로는 예비학교하고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도에서 6,500만 원 지금 주고 6천만 원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학교는 1,5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거의 9천만 원 정도를 대여서 하고 있는데요. 뭐 조금 더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대안학교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예비학교 제도도 그렇고 서울교육청이 이제 곧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검다리에 우리가 통합교육을 지향하지만 아이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어떤 지향 때문에 가치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디딤돌이 필요하고 디딤돌을 디디고 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디딤돌로서 예비학교 제도 저희가 사실 예전에 1년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거의 9개월, 10개월을 가르쳤는데 너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한 명한테 그렇게 장기간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1년 2학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상록구에는 오전반, 오후반도 이렇게 또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의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과후 학교도 만들고 막 다양하게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진학 지원반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조금 더 교육을 받고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연령대가 중학교 연령대하고 고등학교 연령대에 들어오는 게 거의 50, 50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연령대는 그나마 괜찮은데 고등학교 연령대 애들은 여기서 6개월 공부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 카자흐스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오는 친구들이 거기에 한국어 학교, 한글 학교가 생겼다고 해요. 학원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친구들이 글씨를 배워갖고 오더라고요. 글자를 한글을 배워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교민 사회에서 굉장히 특히 고려인 자녀들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은 한국의 애들도 어렵잖아요.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가면은 막 1학년 1학기 때 울잖아요, 애들. 그래서 얘네들한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밀집 지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저희는 거의 100%인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뭐 이제 그러다가 재개발 문제 때문에 다시 한국 아이들이 좀 섞이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학교에 제가 한양대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쭉 2013년도부터 봤는데 이제
점점 다수자가 됩니다. 소수자에서 한 학교에서 다수자가 되면서 특징이 뭐냐면 학교 벽보판에 그 정교회장 선거에 외국인 아이들이 1명, 2명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외국인 아이들이 다 나와요. 회장, 부회장 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좋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프레셔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밀집 지역에서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퀘스천이고요. 대한학교에서 이번에 대한학교가 저희가 적응하지 못해서 위탁받는 거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입국한 거는 막 거의 7년 이렇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다 밀집 지역 학교를 다닌 거예요. 고려인 동포들이 모여 사는 선일초, 선일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왔더니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도 아이 학습에 대해서 부모가 신경을 써주면 아이가 할 텐데 심지어 어떤 애는 학교도 전학을 갔다 가더라고요. 비밀지 지역으로. 그런데 얘네들은 부모님도 지금 여기서 오산으로 또 일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케어를 못하니까 아이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집 학교 가면 그냥 러시아어 쓰고 중국어 쓰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학업은 거의 정말 학교 안에서 교육 공백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보면 교사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 하면 사실은 그 학교 안에 예비학교라든가 특별학급이 초기에 30% 이주 학생들이 30%가 넘어가면 교사를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혁신학교는 전교생의 60%가 넘어가면 다문화 혁신학교를 또 신청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주 학생들을 유입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요인이 돼서 예를 들면 B라는 학교가 밀집 학교면 A라는 학교가 학생이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근거리 배정 원칙에서 A 학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B 학교에 가면 너 가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이중어로 강사도 있어. 글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글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A라는 학교 가서 저는 많은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지역의 아이들이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이 이 학교는 안 가고 다 한쪽 학교로 몰리게 되는데 A라는 학교에다가 이제 멘토링, 다문화 멘토링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도 파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거기서는 싫어하시죠. 그런 자원이 있으면 오히려 애들이 몰려서 우리도 다문화 학교가 된다. 안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은 사실은 다문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지지 꽤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 받으시려고 노력하다가 중학교까지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받으시고 고등학교는 입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받고 학교장 재량이잖아요. 고등학교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이니까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3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격세지감이요. 그 예전에 18년도, 17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근거리 학교를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막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주민들은 또 모여 살다 보니까 근거리로 배정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학교는 완전히 이제 80~90%가 돼버려서 좀 의도적으로 그 권역 나누잖아요. 서북권, 남북권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서 조금 분산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밀집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학교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한 반의 인원수 정원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가정들에서 이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밀집을 이주민 본인 스스로가 밀집을 싫어하시고 조금만 내가 가정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 단원구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안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화성이나 평택, 뭐 오산까지 갈 수 있는 통근버스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거기에 살지만 자차가 있고 스스로 다른 직장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통이 조금 달라도 밀집도가 낮은 지역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중학교 배정받을 때 밀집 학교는 나 그 학교 안 간다고 안 쓰고 다른 학교를 일부러 이제 지망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밀집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또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면서 입국했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체류 자격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받침만 되면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10년 넘게 계속 만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자 때문에 돌아갔다가 자기가 다시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여기서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가 그렇지. 이 아이들을 저희가 더 잘 키울 수 있고 더 잘 이제 지역의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9월 26일자로 나온 법무부 자료에 보면 이제 그 체류 자격을 청소년들 체류 자격을 부모와 같이 정주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동반해서 오면 성인이 되면 떠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같이 정주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고 하니까 아마 얘네들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여기에 체류를 했다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노동 때문에 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구분이 돼요?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구분이 되는데 학습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학습 과정.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해서 가리키는 것이 한 번에 다 넣어놓고 똑같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학교랑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살 아이들과 잠깐 부모 때문에 직업 때문에 나와서 이따가 갈 아이들과는 교육의 그 질적인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충남 교육을 봤을 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살 아이들은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잠깐 치료하다 간 아이들은 한국어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의 방향도 우리가 교육 현장 여건이 따라주지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수업의 방법이 반편성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뭐 그런 쪽은 우리 안산도 똑같이 다 같이 모아놓고 토탈 프로그램에 의해 하는 건가요? 잠깐 체류하다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체류하다 갈 친구 예를 들면 여행 비자를 받아서 4, 5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4, 5년. 그렇죠. 일하러 왔다가 4년 5년 귀국하는 분들. 부모들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따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차등을 두는 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한 국가로서 그거는 아동의 권리,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공교육은 동등하게 받는 것이 원칙.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등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되 한국에서 살 아이들은 걔들은 시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서 직장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4년, 5년 있다가 가는 아이들하고 교육이 똑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받아들이는 용도가 틀리지 않을까. 그 4년, 5년 있다가 가는 친구들도 여기에 학적 서류를 가지고 본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학적 서류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서 공교육을 받고 거기에 있는 서류로 내가 여기서 6학년을 마치고 거기서 7, 8학년을 다니면 그 7, 8학년 서류가 있어야지 본국에 와서 9학년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지만 학적 서류가 생성이 되고 그 서류를 갖고 가는 것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잠깐 있다 가는 아이들하고 여기서 사는 아이들하고 어떤 한국어를 배우는 체계적인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굉장한 큰 지향점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동포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18년도에 개정이 되고 1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려인 동포가 동포법에 보면 3세대까지만 동포로 그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은 4세대였거든요. 4세인 아이들은 동포로 F4 비자를 못 받고 동반 비자 F1 비자를 받았는데 그거는 18세가 되면 떠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떠난 애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포들이 나는 이 자녀들하고 계속 살고 싶은 것 때문에 계속 요청을 했고 사실은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F4를 받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E9 비자를 받고 들어온 단순 노동자들, 미숙년 노동자들이 4년 10개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하면 9년 8개월을 한국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업의 노동계의, 그러니까 기업계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도 알고 그 기술도 숙련되어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을 외국, 이건 전 세계적인 이제 유럽도 그랬잖아, 독일도 그랬고 내보내고 또 새로운 노동자를 받아서 다시 4년 10개월을 그러니까 4년 10개월을 5년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제 노동력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E7-4라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자녀가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주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4년에 아니 나 갈 거야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를 미리 선별해서 차등적 교육을 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여기에 그 아동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네가 4년 있다가 돌아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차등적 교육을 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등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열반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죠. 교과 과정을 이수받는 데보다 똑같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학급 제도가 그거고요. 특별학급은 이제 수업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가 한국어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못 따라가면 그 중에서 뭐 수학, 과학 시간에 빼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한국어 실력이 주 뭐 한 10시간을 한국어를 빼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한국어만 배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서울교육청, 뭐 경기도교육청 다 하고 있고 아마 충남교육청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학급 제도는 워낙 일반적인 제도라서 걔네들은 교과 대신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고려인 그 연합회 대표님께서 얘기하기를 우리 고려인들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일정 공간을 주어진다면 자기네 자본 가져와서 고려인들 후손들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려인이나 중앙아시아 계통의 학생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집단화시켜서 방과 후에도 방황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놀고 물론 자기네끼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산시가 아니라 그 폐교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폐교를 이용해서 한번 그 우리 고려인서부터 우리 고려인 학생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그런 어떤 그 구상 계획이 있는지. 그 새날학교라고 광주에 있고요. 고려인 아이들 학교 거기 이제 최초로 최후로 인가 학교가 됐는데 아마 다시는 인가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가 있고 안산은 이제 고려인 문화센터라고 이제 고려인 거기 성인 중심이긴 한데요. 최근에 아동 청소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 파트보다는 일종의 이제 아까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 사회 봉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통역도 도와주고 또 뭐 지역 사회 뭐 쓰레기도 줍고 다양한 그다음에 방범 대원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한국 사회하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 봉사단을 하고 있고 교육은 뭐 멘토링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그 안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 자체가 그렇게 뭐 폐교를 이용해서 학교를 짓지는 않고요. 학교를 짓는 것보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은 있습니다. 우리 내가 오늘도 홍성 저는 아산이니까 오는데 보니까 신창면에 들어오니까 신창면 체육대회라는데 그 옆에다 똑같은 내용의 러시아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래서 야, 그 정도로 아산시가 그 중앙아시아 계열의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고 이걸 잘 활용하면 문제가 더 좋은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동안. 그래서 안산시에서 뭔가 좀 특이한 것을 또 올바른 것을 좀 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천안 출신의 저 유성재 의원입니다. 우선 그 이승미 센터장님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시고 아까 그 실장님도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직면해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 절벽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들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운영하신 게 이제 15년째 운영을 하시고 많은 지금 노하우도 쌓이시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얻으셔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게 국정과제, 대통령이나 정부 자체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학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떠안고 있는 거의 그런 상황인데 1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많은 노하우도 좀 쌓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와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잘 녹아 들어가고 이들이 한국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잘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그 교육청 그 교육 쪽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하시면서 지자체와 정부 이쪽에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하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 여기 그 정부에서 이쪽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자체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보조금으로 뭐 인력 지금 10명 하고 사업 예산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지자체가 다 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자원을 많이 끌어오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장학금이라든가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부 자원을 끌어오고 뭐 초록우산,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이런 국제 구호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주민들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다 할 수 없고요.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 말씀 저는 100% 공감하는데 학교가 지금 안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가 이 아이들, 어떤 학교는 한 반에 학생이 1명 있어도 오히려 더 그 비밀적으로 교육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담임으로서 내가 하는 안내문 내가 교육하는 거 다 이중 언어로 번역을 해서 얘를 줘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여기 위탁으로 와 있는데 그만큼 교사들 입장에서는 내 반에 1명이라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 학생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내 반에 90% 학생이 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혁신학교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데는 이중언어 강사가 있어서 초등학교는 수학을 가르치면 이중언어 강사가 옆에서 학교 수업 봐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제 저희도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평택에 한번 그 가족센터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부두 쪽으로 그래서 도곡 중학교라는데 30% 갑자기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끼리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고 교사 지시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네들 언어로만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멘붕에 빠져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이 친구들에게 뭐 통역을 지원해주거나 이중언어 교육을 해줄 자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면 갑자기 막 안산에 있다가도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에 저희도 1년 사이에 확 늘어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하고는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결혼 이주가 저희가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제천에 뭐 몽골 그 주민회, 뭐 몽골 커뮤니티 이런 데서 빨리 그 뒤에 오는 이주민의 자녀, 이주민들이 생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국제 이주기구에서는